스타벅스 출입증, 쓸데없이 비싼 가격, 허세. 네, 뭐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렸네요. 맥을 둘러싼 여러가지 대중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맥의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저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매우 잘 만드는 사람인데요. 대본으로 쓸 때는 별로 안 이상했는데 지금 읽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원래 시작할 때는 제가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윈도우즈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2018년 말 12월에 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윈도우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평생을 사용해오던 운영체제에서 갑자기 넘어가려니 어려운 점도 많았고, 기존의 제 구독자분들이 왜 프리미어 프로 튜토리얼 안 올려주냐, 윈도우즈가 좋다면서 왜 옮겼냐 라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구보다는 도구를 이용해 만든 제 작품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이라서 장비는 그냥 신발 밑굽처럼 다르면 그냥 교체해서 쓰는 무언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해오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한 판단이, 제가 논리적으로 그런 판단이 서면 그것을 당장에 바꾸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테크 장비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 삶을 편하게 해주면 그걸로 그만이고, 만약 다른 회사가 애플이 제게 제공하는 편리함보다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한다면, 그리고 시스템을 옮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효용을 제게 장기적으로 준다고 하면 저는 정말 바로 옮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제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나 영화 같은 작품을 소비할 때는 애착도 있고 정도 있겠지만, 장비로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월 2도 아니고 제가 기계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2가 감동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맥을 꼭 사야 하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맥이나 윈도우나 쓰는 사람이 중요하지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본제로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제가 아끼는 분이나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분에게는 맥으로 옮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제 기준으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주관을 진실되게 말을 하는 게 예의이고 제 양심에도 맞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는 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이 직업인 저와 친분이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컨텐츠 제작자분들에게 특히나 맥을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와 주관이고, 실제로는 사람마다 용도와 목적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목적에 따라서 맥에서는 작업이 힘든 업무를 볼 때는 윈도우즈 PC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부 사이트 들어갈 때 정도? 그래서 제가 공적인 언어로는 우월관계는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윈도우즈 시스템 혹은 맥 OS 시스템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맥을 추천해 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기술 관련 컨텐츠는 대부분 잡지 회사나 파워블로거 분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재 관점의 리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맥 OS와 윈도우의 차이를 설명한다면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달라요. 파인더에서 파일에 태그가 돼요. 연동성이 좋아요. 에어드롭 기능이 있어요. 여러 화면을 켜놓고 이렇게 제스처로 전환하기 좋아요. 아이폰하고 연동이 돼요. 전화 받을 수 있어요. 트랙패드가 정말 좋아요. 등의 대상의 본질이 아닌 본질에서 비롯된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잡지사와 파워블로거 분들이 제작하는 컨텐츠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맥을 대부분의 시청자가 공감하도록 윈도우즈 PC로 소비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시청자를 위해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워블로거류의 영상도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정보들을 통해서는 맥의 목적과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하고 쇼핑하는 소비재로서의 컴퓨터가 아닌 가치를 생산해내는 자본재의 측면에서 윈도우와 맥을 바라본 컨텐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상적인 차이가 아닌 자본재로서 윈도우 PC와 맥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전문가인 제가 왜 윈도우즈와 프리미어 프로 조합해서 맥 OS와 파이널 컷 프로 시스템으로 이사를 왔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나는 영상에 관심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것과 동질적인 내용이 개발자, 작곡가, 사진가, 일반 사무 등등 다른 분야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영상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오늘 영상을 보고 얻어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갈식으로 맥과 윈도우 PC의 근본적인 시장에서의 포지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윈도우 PC는 소비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맥 OS로 구동되는 맥은 자본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비재가 무엇인지, 자본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겠지요. 경제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소비재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재화이고 자본재는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데에 사용되는 재화입니다. 방구석 백수가 게임을 하기 위해 쓰는 컴퓨터는 소비재이고 프로게이머가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자본재이죠. 아이돌 오빠를 보는 낙에 사는 10대 소녀의 휴대폰은 소비재이고 전문 투자가가 주식거래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휴대폰은 자본재이죠. 같은 재료이거나 같은 구조를 가진 제품이라도 일반 소비재일 때와 전문 장비일 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샤오미 외장 배터리는 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일제 시네마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이고 용량도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구매가가 60만원이 넘습니다. 왜냐면 자본재는 기업이나 그것으로 돈을 버는 전문가들이 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일반 소비재처럼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회사의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상한선과 해당 재화를 통해서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법인이나 전문가가 지불할 수 있는 상한선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나 대형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자본재 카메라에 배터리에다가 대고 왜 샤오미 배터리보다 용량도 작고 원재료도 적게 드는 것 같은데 10배도 넘게 비싸냐? 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데 사용되는 자본재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거죠. 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에 경제학만 포함시켜도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분쟁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맥 프로 바퀴가 90만원인 이유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타겟 소비자가 맥 프로잖아요. 프로. 애초에 개인이 아니라 기업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게 있어서 1000만원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1000원 정도? 그 정도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타겟 소비자 간의 지불 상한의 차이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본재는 자본재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옵니다. 왜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맥이 굉장히 비싼데도 잘 팔리는 것이 바로 맥이 자본재라는 시장에서의 시그널이고 실제로 애플이 맥을 통해 파는 것은 자본재 성격을 갖는 프로 앱과 그것을 구동하는 하드웨어적 운영체제적 플랫폼입니다. 사실상 맥을 자본재로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디바이스 가격은 하드웨어 구입비가 아니라 프로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용료의 성격을 갖습니다. 맥 OS를 사용하신다면 실물이 있는 이런 디바이스는 세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만들고 저장해 놓은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영혼은 클라우드나 타임머신으로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애플 아이디가 없으면 타인이 내 타임머신 하드드라이브를 습득하게 되더라도 열어볼 수 없도록 보안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일을 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프로 앱과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커스텀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플랫폼을 파는 거예요. 애플 아이디가 없으면 애플 디바이스 자체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디바이스를 사서 처음 켜면 애플 아이디부터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파는 것은 맥에서 최적으로 구동되는 프로 앱
그리고 그것을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운영체제적 플랫폼을 파는 거예요. 윈도우즈 PC를 사면 몇몇 유료 앱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사 앱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따로 돈 주고 사거나 구독을 해야 돼요.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앱은 전부 소비를 위한 어플이거나 전문적인 일을 하기에는 기능이 턱없이 모자란 앱들 뿐입니다. 실제로 게임이나 미디어 시청 등의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윈도우즈 PC를 구매하는 분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자본제로서 구매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맥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봐도 자본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엑스코드라는 애플 디바이스용 개발자 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아이북스 아서라고 해서 책을 집필하고 애플 아이북스에서 출판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해당하죠. 그리고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재고 관리 업무 등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해당하는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워포인트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게러지밴드로 간단한 음악을 만들 수 있고요. 아이무비로 간단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조금 지불하면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 앱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작곡을 할 수 있는 로직 프로, 디제잉이나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메인 스테이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파이널 컷 프로, 파이널 컷에서 만들어진 영상에 다양한 인코딩 옵션을 제공하는 컴프레서, 영상에 들어가는 특수 효과 또는 모션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모션, 이러한 프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게러지밴드 프로젝트는 로직에서 불러올 수 있고요. 아이무비 프로젝트는 파이널 컷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개발자분들이 말하시기로는 맥은 사자마자 뭘 따로 안 해도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이 다 돼 있다고 해요. 뭐라고 막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억이 다 안 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에서는 따로 뭔가를 설치를 해야 개발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맥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앱을 모두 개발할 수 있지만 윈도우즈 PC에서는 아이폰 앱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거의 대부분 맥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 90% 이상이 맥을 사용합니다.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발자들이 왜 대부분 맥을 사용하는지 더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반면에 이런 생산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개발 환경이 윈도우즈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윈도우즈로 생산적인 일을 하려면 최소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정도는 깔아야 비로소 사무 업무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디바이스의 가격은 철저하게 CPU, 그래픽카드, 램 등의 하드웨어 가격의 총합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즈는 보통 하드웨어 성능 총합 그 이상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영상 전문가들도 특수효과 작업이나 고화질 영상 인코딩 등 초고사양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는 윈도우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런 작업들에서는 하드웨어의 프로세싱 파워가 애플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수 작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윈도우즈 PC를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 구매하는 본질은 고사양 하드웨어이고 그것을 윈도우즈 위에 얹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고사양 CPU, 고사양 GPU, 고사양 램을 구동하기 위한 포장지 같은 용도로 윈도우즈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 제작의 측면에서 비디오 코덱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코덱들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거나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코덱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하이 이피션시 비디오 코덱,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H.265, 이 H.265 코덱은 H.264 코덱에 비해서 용량은 절반인데 화질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차세대 HEVC 코덱에 기본적 호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따로 윈도우즈에 코덱을 설치하거나 비디오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해당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되겠죠. 원래는 삼성 카메라만 이 코덱을 썼지만 컨슈머 카메라 기준으로 현재는 캐논, 소니, 파나소닉 등 주요 카메라 회사들과 삼성의 갤럭시 브랜드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브랜드도 최신 기종의 고효율 사진 코덱과 고효율 비디오 코덱 옵션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 OS의 경우 방송 및 영화계 표준 비디오 코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레즈 코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파이널 컷에서 완벽하게 프로레즈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레즈라는 코덱 자체가 애플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레즈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비드의 DNX HD 그리고 소니 카메라의 비디오 코덱인 XAVC 등의 비디오 코덱을 운영체제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 없이 그런 코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M1 맥북 프로 리뷰를 할 때 저쪽 컴퓨터보다 이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저쪽에서도 꽤나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맥 OS 시스템은 프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챙겨주는 자본제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해주고 있는 것이죠. HEVC 그러니까 H.265 고효율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렉 걸린다, 편집에 특화된 코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건 윈도우즈에서만 그래요. 맥에서는 HEVC 코덱에 대해서 빠른 디코딩이 가능하고 아이폰에서는 특히나 최적화를 해서 웬만한 맥보다 빠르게 HEVC나 기존의 H.264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파이널 컷 기준으로는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런 맥 디바이스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떠한 컴퓨터보다도 빠르게 HEVC 비디오를 처리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압축률이 높으면 무조건 편집이 무거울 것이다 라는 것은 유추법을 통해 사고하다 보니 생기는 편견입니다.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계산을 덩어리로 처리하면 계산 속도가 느려지나요? 명제적인 기술 지식의 습득이 아무런 생산성 없는 지적인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신 일제 카메라로 촬영한 4K 120프레임/세컨드 영상 및 8K HEVC 비디오를 89만원짜리 맥 미니가 아무 문제 없이 재생할 수 있는데 그건 압축률이 높으니까 재생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만든 그림자에 매몰되어서 잘난 척하는 헛똑똑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요즘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죠. 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윈도우즈 PC를 제작을 해도 4K 이상의 HEVC 비디오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힘든데 M1 맥에서는 심지어 이런 13인치 노트북에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별도의 인코딩 없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잡지사와 파워블로거 분들이 만든 컨텐츠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소비자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게임이 윈도우즈보다 잘 안 된다고 이게 맥의 단점이다, 가성비가 안 좋다 라고 하는 등의 기준을 잘못 정해놓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돈을 쓰는 디바이스로서는 저 또한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영상 제작 분야만 봐도 차이가 너무 크죠. 맥의 스피커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기준으로 평하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면 맥북이나 아이맥의 스피커와 디스플레이는 밸런스가 잡힌 스피커와 P3 색 영역 또는 사진 작업을 위한 어도비 RGB나 애플 RGB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 있게 모니터할 수 있어야 음향 믹스나 영상 작업을 할 수 있고 미국 영화협회에서 정한 P3 색 영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전문적인 영상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맥이나 맥북을 사면 전문적인 영상 컬러 작업이나 대강의 음향 모니터링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하드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서 편집 간의 오류나 지연을 줄여주고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S사 카메라의 코덱을 운영체제 자체에서 호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애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맥 OS와 파이널 컷의 조합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것이에요. 물론 지금 2021년 3월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영상 제작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발자, 작곡가, 디자이너 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악용으로도 맥이 자본제로서 많이 사용을 한다니까 오케스트라 작곡하시는 분이 M1 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인텔 맥을 쓰더라도 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이상 할 수 없어서 윈도우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작곡가의 용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코어가 많은 고성능 CPU 그리고 용량이 큰 램 이런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윈도우를 얹어서 사용하는 것을 맥보다 더 윈도우즈가 좋아 라고 하는 건 아니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맥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성비가 안 나오죠. 왜? 자본제 프리미엄을 맥에서는 내야 되니까. 애플 텍스라고 하죠 이걸. 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고성능 하드웨어였구나 라는 이 본질을 보시라고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맥 OS 자체의 자본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포커스를 조금 옮겨서 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구동되는지 구조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상 제작을 하기 때문에 파이널 컷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프로 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이 그 기본이죠. 제 주변의 컨텐츠 제작자분들, 그러니까 유튜버분들의 사례로 볼 때,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볼 때, 맥 OS와 파이널 컷, 그리고 윈도우즈와 프리미엄 이 두 시스템 간에는 비슷한 사양에서 약 2배가량의 효율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시간 작업했을 때 2배 정도 많은 영상 작업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고 같은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절반 정도 들어간다는 의미죠. 실제로 어떤 유튜버분은 제가 컨설팅 해주고 일주일에 영상 겨우 하나 만들던 거를 2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가 시간도 생기고 프리미어 프로를 대조군으로 놓은 것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제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무료고 성능도 전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차이는 저도 실제로 느껴본 거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작업 효율이 다르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에 사용되는 논리 알고리즘과 파이널 컷에서 사용하는 논리 알고리즘 간의 효율 차이도 분명히 크지만 소프트웨어의 반응성과 오류 그리고 렉 걸리는 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따 말하겠지만은 같은 프리미어 프로를 써도 맥에서 조금 더 빨라요. 윈도우즈의 장점이 뭘까요? 하드웨어의 구성을 사용자 맘대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프로 앱을 구동하는 입장, 특히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절대 장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개발사 입장에서 모든 마더보드와 모든 CPU, 모든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이런 하드웨어들과 그것들의 무한대에 가까운 조합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PC에서 하드웨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온갖 제조사의 하드웨어 조합을 그 무한대에 가까운 다양성을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포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기반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언어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조합의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윈도우즈에서 구동하면 만날 튕기고 렉 걸리고 이러는 거죠.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 보다가 느낀 감정을 편집하다가 매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 유튜버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구독자 많고 그것을 직업으로서 하시는 분인데도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한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상 편집 마치고 출력할 때 기본 3번 정도는 오류 나는 게 그게 원래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그냥 단념하고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이게 제가 어도비사에 뭔가 악연이 있어갖고 이러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해외 포럼, 국내 포럼 그리고 실제로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사용할 때 렉 없고 원활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지. 저도 프리미어 프로를 윈도우즈에서 2년 정도 사용을 했고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공론화가 되어야 조금 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막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애플한테 돈 받겠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게 장기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냥 믿기 때문에. 저도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실을 말해야 내가 20년 뒤에도 활동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뭐 어도비에 대해서 내가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어도비가 좀 프리미어 프로를 좀 가볍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협찬을 받아서 10코어짜리 i9 프로세서가 탑재된 약 500만원짜리 컴퓨터가 저쪽 방에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전 컴퓨터와 비교해서 너무나 잘 됐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맥을 써보고 기준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매끄러움을 저 컴퓨터에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컷만 할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컬러 그레이딩도 하고 특수효과도 넣고 하잖아요. 저 500짜리 컴퓨터로도 매번 끊기고 오류나고 꺼지고 이러니까 직업으로서 영상을 만드는 데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취미면 그냥 참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자본제가 그러면 안 되죠. 생계가 달린 건데. 그리고 한 번 꺼지면 저장을 깜빡했다면 10분에서 15분 작업한 게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참고로 파이널 컷은 오류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작업한 것이 하나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튼 이러한 오류와 지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내가 커리어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줄어들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너무 잦으니까. 작업 시간을 아껴야 더 많은 작업물을 만들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갔나?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기 싫어서 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프리미어 프로를 그대로 쓰더라도 맥에서 오류가 훨씬 더 적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사 입장에서 맥 디바이스는 굉장히 일관된 환경이에요. 개발 언어도 엑스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적화하기에 정말로 간편한 환경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기왕에 맥 OS로 왔다면 애플이 만든 파이널 컷을 쓰는 게 가장 오류가 적고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파이널 컷의 편집 방식은 로직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다른 프로그램들의 작업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계속해서 타임라인을 정리해주고 기타 모든 부분에서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이거를 정말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최근에 M1 프로세서가 개발이 되어서 이것을 탑재한 애플 맥이 나왔습니다. 원래도 맥에서의 편집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인류가 달성한 최고의 영상 편집 효율성입니다. 전력 대비 효율성, 가격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정말 구현을 했어요. 지금 인류 기술의 끝에 와 있어요. 89만원짜리 맥 미니가 제 1000만원짜리 아이맥 프로보다 파이널 컷 편집 시의 반응성이 더 좋아요. 그리고 HEVC 동영상을 마치 프로레즈처럼 반응성이 좋게 다룰 수 있어요. 물론 저게 10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멀티코어가 개입하는 작업이나 GPU가 개입하는 작업에서는 저 아이맥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친구가 인류가 달성한 지금 최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런 렉이 없이 4K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의 디바이스가 나온 거죠. 퍼스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꿨듯이 퍼스널 비디오 메이킹이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이라는 게 개인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본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본으로서 경제적 여건만 되신다면, 아니다, 이제는 이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가격대도 89만 원이면, 그리고 어도비 CC 구독료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봐도 맥 OS와 파이널 컷 조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맥으로 옮기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가 영상 제작 측면에서 왜 빠를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음악 제작이나 개발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맥 환경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훨씬 더 통일된 환경에서 쉽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다빈치 리졸브라고 할리우드에서 표준적인 색보정 툴로 사용되는 프로 앱이 있는데, 이게 오늘이야 어제야, 얼마 전에 M1 프로세서의 최적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영화업계 프로들이 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맥 사용자를 넘어서 이제 애플 사용자 전반에 속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멋으로 맥이나 각종 애플 디바이스가
멋져 보이니까 사치의 성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같은데, 그러한 분들은 자본제로서 애플 디바이스나 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본제 프리미엄을 모두 지불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화감이 드는 거죠. 맥북에 이제 윈도우즈만 깔아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치제로서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었던 것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가 사용하는 거는 멋져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영화배우 전부 프로예요. 그런 가수들이 비행기에서 믹스된 음악 받아볼 때 뭘로 들어요? 에어팟 프로로 들어요. 잘 나가세요? 네. 자, 뭐 형, 질문. 네. 아, 형 그 버클리 음대 나오셨잖아요. 네, 버클림도 나왔습니다. 근데 형이 저번에 옛날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버클리 음대 입학을 하면은 무조건 맥을 사라고 한다고, 그래갖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버클리 가면은 거기 컴퓨터들이 다 맥으로 다 세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자체를 맥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신입 딱 들어가서 빌지에 보면은 맥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등록금에 맥 가격이 포함돼서?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네요. 선택권이 없고 거기다 맥이랑 프로그램 가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학교 바로 옆에 큰 애플 센터가 있고 애플 스토어가 있고, 맥 자체를 쓰면은 일단 음악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뭐 음악이든 영상이든 뭐든 간에 좀 집중을 좀 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 컴퓨터 내가 나의 사업장인 건데, 네. 이 사업장 안에 PC라면은 뭐 인터넷 좀 하다가 갑자기 11번가 같은 거 갑자기 막 깔리고 윈도우 하다가 갑자기 툴바 같은 거 막 깔리고. 전 로직을 쓰는데 로직이 제일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로직이나 에이블톤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일을 딱 열었을 때 작업을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바이브 같은 게, 심지어 요즘에는 M1이 나온 이후로 와, 이제는 가격적으로도 나는 PC랑 그렇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죠. 애플 텍스가 이제 많이 줄었죠. 이제는 그 성능으로 맞추려면 PC가 못 따라올 것 같은데, 이제는. 네. 가성비도 이제는 뭐 그래 됐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버클리 음대에서는 맥을 씁니다. 네, 버클리님께서 맥을 씁니다. 영화 제작 현장에서 컷 편집 뭘로 해요? 파이널 컷 프로로 해요. P3 색 영역으로 모니터하고요. 아이패드로 돌려봐요. 문화예술계 프로들이 자본제로서 쓰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와 멋진데? 이렇게 되니까 사치를 목적으로 구매할 유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치로 뭐 맥이나 기타 애플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만족을 한다면, 주관적으로 만족을 한다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본제로서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전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괜히 그 기능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소비라는 점에서 비롯된 이질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치 또는 과시로서 내가 주관적인 만족을 느꼈다, 그러면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애플 디바이스들은 소비재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불법적으로 형성하지 않은 정상적인 타인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격이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입증하는 맥이 과연 자본제로서 가치를 생산하는 데에 유효한가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 월드라는 미국 IT 매체 기사를 제가 인용해서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에 글로벌 대기업인 IBM이 젠프 네이션 유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천 수만 명의 IBM 직원을 모집단으로 해서 얻어진 통계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IBM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플래처 프라이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한 직원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니 윈도우 유저에 비해서 맥 유저가 22%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일즈 계약의 가치 규모를 봤더니 맥을 쓰는 직원이 평균적으로 16% 더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고요. 맥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직원에 비해서 퇴사 확률이 17%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맥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5%만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요청을 했는데에 반해서 윈도우즈 사용자는 11%나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지 알겠죠? 윈도우즈는 처음 설치하면 깡통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소비재 측면의 어플들이 잔뜩 깔려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의 기술 지원 담당자가 5,400명의 맥 사용 직원의 기술 문의를 모두 담당할 수 있었고, 비슷한 숫자의 5,000명가량의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인력이 22명이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맥은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통일된 환경에서 통일된 개발 언어로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오류가 적어요. 하지만 윈도우즈는 무한대에 가까운 하드웨어 환경에 대해 가지고 통일되지 않은 개발 언어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많고 그에 따른 기술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2019년 11월 기준으로 IBM에 약 20만 명의 맥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7명의 기술 지원 인력으로 모두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맥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바이스에 대해서 왜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 가성비가 낮냐라고 공격하는 논리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맥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제로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용도로서, 특히나 개발이나 음악 작업이나 영상 작업이나 디자인 용도로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재로서 멀티미디어를 소비하고 게이밍을 하고 이러한 소비 용도로서는 윈도우즈가 가성비 측면에서 맥보다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용도로서도 고사양 작업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커스텀 구성에도 윈도우즈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작업에서는 맥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의 효율성보다 하드웨어의 성능 총합이 더 중요한 작업에서는 윈도우즈가 맥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정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윈도우즈와 맥 OS 모두 목적에 맞게 비용과 이익을 생각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단이 있는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상 제작을 업으로 하는 저라는 사람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람이나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또는 제가 아끼는 구독자분들이 와가지고 영상을 취미가 아니라 커리어의 일부로 자본으로서 내 인생론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 맥을 꼭 사야 할까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처음 시작은 꼭 맥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 시점에서는 꼭 맥을 사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저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 와, 1시간 19분을 떠들었군. 수고했어. At the top, I found some relief, you see, so please